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실 제품은 에이수스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노트북입니다. 요즘 노트북에서 LCD 패널이 아니라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패널들을 많이 좀 선보이고 있죠. 노트북에서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과연 화질 성능이 어느 정도로 나와주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샘플로 제가 구매를 한 노트북은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15인치 올레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15.6인치 올레드 패널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15.6인치 올레드 패널을 사용한 제조사들은 에이수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의 노트북들 중에서 삼성의 갤럭시북이라든지 삼성 오디세이라든지 노트북에서도 이런 올레드 패널을 채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에이수스뿐만이 아니고 레노버라든지 MSI라든지 기가바이트라든지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올레드를 본격적으로 탑재한 노트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레드를 탑재한 이 노트북들 중에서 삼성의 패널을 사용한 노트북이라면은 거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패널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은 이제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15 올레드 M3500QA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삼성의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이 노트북의 화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올레드 패널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걱정하시는 문제가 바로 번인 문제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노트북에서도 번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지 대책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올레드 노트북 구매하실 때 제품 상세 설명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안내문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에이수스 올레드 케어나 삼성 번인 예방 기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수스 올레드 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 에이수스라는 앱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에이수스 올레드 케어라고 해서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쪽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에이수스 올레드 케어라고 해가지고 픽셀 리프레시, 픽셀 시프트, 그 다음에 데스크탑 모드에서 윈도우 태스크바를 자동으로 숨김,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 투명 효과 이런 설정들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레드 텔레비전과 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올레드 텔레비전에서도 픽셀 리프레시나 픽셀 시프트와 같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리뷰에서 LG의 올레드 48A1 제품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픽셀 이동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런 픽셀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판단해서 고정돼서 정적으로 계속 밝기를 보여주는 픽셀에 대해서 픽셀 시프트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실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올레드에서의 번인 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드웨어적으로도 당연히 번인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10년, 20년 쓰시는 게 아니시라면은 번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레드 케어 기술 외에 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는 스플렌디드라고 해가지고 에이수스의 모니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특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건드리시면 컬러가 변하는 거잖아요. 선명, 수동에서는 이제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를 웜 컬러 또는 쿨 컬러로 조정을 하시는 것이고, 아이케어와 같은 그런 기능, 청색광을 방지한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으로 놓고 쓰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건드리시면 컬러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 에이수스 상에서는 이렇게 요 정도 기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품 상세 설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유해 청색각 감소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분광 복사계를 가지고 측색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한 분광 분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광 분포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블루 쪽에 피크를 가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유해 청색광이 감소가 됐냐? 기존의 티피컬한 LCD들 같은 경우에는 450나노메타 대역의 파장에서 피크를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은 450이 아니라 460나노메타대에서 피크를 가집니다. 그래서 청색광을 감소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써드렸습니다만은 유해 청색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사과학이죠. 네. 제 블로그에도 근거를 달아드렸습니다만 네이처 논문 CIE 그리고 CIE의 공식 발표죠. 그 다음에 미 안과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도 450 나노메타 대역의 청색광 파장이 인체에 특히 눈에 유해하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유사과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쨌든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유해 가능성으로 홍보해야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450 나노메타 대역의 파장이 눈에 유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모든 LCD 모니터가 눈에 유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올레드는 450이 아니라 460 나노메타 대역에서 피크를 가지니까 유해하지 않다? 70%가 감소됐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버 픽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올레드 패널을 직접 확대를 해서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펜타일 방식의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체제에서 비율을 100%로 놓고 이 화면을 봤을 때 확실하게 흐리더라고요. 확실하게 좀 깨끗하지 못하고 클리어 타입의 형태의 폰트로 안 보이고 좀 흐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씨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에 있어서도 흐림 현상을 볼 수가 있다. 펜타일이 무조건 안 좋다, 뭐 그건 아닙니다. 해상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흐림 현상들은 개선이 되죠. 그래서 2880짜리 올레드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펜타일 이래도. 근데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은 1920, 1080의 풀 HD 해상도 정도 수준이라서 그것을 15.6인치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독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은 다소 있다. 네. 이런 부분은 2880 또는 좀 고해상도의 그런 올레드 패널을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되시고요. 아니면은 운영체제에서 100%의 비율이 아니라 125% 정도의 비율로 보시더라도 조금 개선되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모니터의 색역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색역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거의 100%에 가까운 100% 커버리지의 DCI P3 색 재현 영역, 색상 재현 영역을 보여주었고요. 개목 볼륨으로는 122%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개목 커버리지하고 개목 볼륨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어쨌든 볼륨 기준으로 해서 표시되는 영역들이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게 될 테니까 좀 더 포화된 채도의 컬러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너무 채도가 강해, 너무 형광색으로 보여, 뭐 그런 느낌들을 좀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색역 그래프 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그린 영역하고 적색 영역, 블루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DCI P3 색역보다 상당히 넓은 색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채도가 강하게, 특히나 이제 그린 영역, 옐로우 영역, 그 다음에 레드 영역에서 아주 강한 채도로, 평소보다 좀 강력한 채도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톤 재현 특성 같은 경우에는 2.2 sRGB 톤 재현 특성을 그대로 잘 재현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이수스 노트북을 설치하시고 정품 드라이버들을 전부 다 설치를 완료하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시작 설정의 시스템 디스플레이에서 색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에이수스, 저는 이제 M3500 모델이죠. M3500QA 해가지고 에이수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로파일이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되느냐? 이 프로파일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P3라고,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의 맥북에서 또는 뭐 아이맥에서 기본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P3라는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죠. 이 프로파일하고 색역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에이수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프로파일의 색역은 디스플레이 P3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윈도우 운영체제의 시스템 디스플레이의 색 프로필을 에이수스에서 제공하는 이 기본 색 프로파일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정도의 컬러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표는 이 프로파일이 정의 내려놓은 색역이고요. 천연색으로 보이는 바깥쪽의 삼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이것은 에이수스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진짜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색역이 되겠습니다. 색역의 차이가 좀 크죠.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에이수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그대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컬러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틀리다. 아무리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포토샵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컬러는 틀리고 어떻게 나온다? 보다 더 채도가 강하게 진하게 형광색으로 과포화돼서 좀 더 비비드하게 그렇게 표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수스 노트북을 위해서, 에이수스뿐만이 아니죠, 삼성의 ATNA56YX03이라는 이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모든 노트북들, 삼성 것도 괜찮고요, 에이수스뿐만이 아니라 뭐 레노버라든지 등등 MSI라든지 기가바이트라든지 이런 올레드, 삼성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올레드 15.6인치 ATNA 패널을 채용한 모니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 링크는 아래쪽에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제 블로그에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컬러를 어디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앱 안에서, 대표적으로 포토샵과 같은 앱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에이수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로파일을 사용했을 때의 컬러 정확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컬러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4.36, 4.02, 4.63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색차, 컬러 디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빨간색 컬러, 파란색 컬러, 사이언 컬러, 이런 컬러들이 다르게 좀 더 채도가 과장되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해드린 프로파일을 등록했을 때 컬러 정확도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확한 컬러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폴트 상태에서 색온도는 6500K에 거의 근사한, 아주 가까운 그런 6500K의 색온도, 뉴트럴한 화이트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플렌디드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일반 모드를 사용을 하시라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괜히 건드리시면은 색온도도 달라지겠죠. 6500K에 아주 잘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올레드 디스플레이니까는 명암비는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명암비는 그냥 인피니트로 뜬다. 블랙은 제로에 가깝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측으로 0.0006 칸델라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펙트로 라디오 메타 또는 컬러리 메타들이 0.01 칸델라 이하의 밝기들은 측정을 못 해냅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대의 계측기로도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 칸델라 이하는 그냥 제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훌륭한 디스플레이입니다. DCI P3 커버리지 기준으로 100%에 가까운 컬러 재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다.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심지어 볼륨 기준으로는 122%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본 제공하는 프로파일은 사용하지 마시라,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애플의 웹북에 있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앱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앱 안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토샵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광색역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하시는 것 있죠? 동영상, 게임, 그리고 윈도우의 UI 영역, 바탕화면 이런 곳은 컬러 매니지먼트가 지원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컬러가, 채도가 포화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웹브라우저 안에서는 컬러가 그래도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포화돼서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색 공간이 제대로 태깅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 포맷 중에서 JPEG, 그리고 PNG, 그리고 TIFF 정도만이 이제 색 공간을 태깅이 가능하잖아요. 임베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베딩이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GIF와 같은 이미지, 그리고 HTML과
같은 색상 설정들 같은 경우에는 책 공간에 따른 보정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화된 컬러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에는 이 윈도우, 왼쪽에는 맥을 놓고 동일한 웹사이트를 들어가거나 동일한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은 상당히 포화된 컬러로 보이게 되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맥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운영체제에 따른 차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맥 운영체제 안에서는 다 잘 맞죠. 웹브라우저에서 보시는 컬러들 거의 다 잘 맞죠. 맥의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DCI P3의 97, 98%까지 커버를 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되지 않고 정상적인 채도의 컬러로 보는 이유는 운영체제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체제 차이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다 포화된 상태로 보일 것이다. 동영상도 포화된 컬러로 보시게 되고요. 유튜브 같은 곳 들어가셔서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 보시더라도 이쪽은 다 스텝 같고 완전히 막 형광색에 노란색에 전부 다 채도가 아주 강한 형태로 보시게 될 거고, 맥에서는 정상적인 컬러로 보시게 된다라는 차이는 운영체제가 컬러 매니지먼트를 완벽하게 풀리 지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운영체제에 따른 컬러 차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차이에 의해서 기인한다. 근데 얘는 볼륨 기준으로 120% 가까이 되다 보니까는 그 차이가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너무 계속 와닿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